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24강전입니다. 해설의 이현욱 프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첫 번째 대회에서 한국의 김채영 선수가 이 한국 우승을 먼저 끊어줬는데요. 이 두 번째 우승마저 노려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6명의 정예의 멤버가 선발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대회에서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의 자매 대결이 펼쳐졌었죠. 그러니까 한국 선수단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대회인데 네. 그 우승 기억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과연 2회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어떤 식으로 대회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참가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중국 기원과 푸저우시 인민정부가 주최 주관합니다. 네, 이 푸저우시가 바로 오청원 선생님의 고향이죠. 네, 그리고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 결승 3번기로 치러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는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중국 룰을 따라서 7집 반입니다. 네, 우승 상금이 50만 위안, 하나로 약 8,500만 원 정도. 여자 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한 상금이 주어진 대회입니다. 자, 출전 선수 명단을 보면요. 한국은 6명, 중국은 7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를 했고요. 대만 2명, 일본 4명, 그리고 유럽 및 북미에서 8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중일, 대만 모두 최강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4강 대진표입니다. 사실 이 세계대회에서 24강전이라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그렇죠. 몇몇 있죠. 이렇게 대회가 진행되는 대회가. 24강이다 보니까 8명은 이제 16강 시드를 받았고요. 네. 오늘 이제 24강 첫 판에 나오는 선수들인데 이게 이제 전날 추첨을 해서 대진이 나와줬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은 중국 선수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좋은 대진 아닌가요,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최고의 대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반 1회전 대진표는 정말 잘 뽑았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 선수들은 모두 중국 선수와의 대국을 치르게 됐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뽑으라고 해도 못 뽑을 것 같은데 정말 확률이 낮은 확률로 이렇게 되었고요. 네. 자, 한국 선수는 지금 이 윈밍밍 그리고 위리징 그리고 나탈리아 코발레바 대체적으로 대진운이 좋아서 오늘은 전승을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24강전에서 한국은 김혜민 선수, 오효진 선수, 그리고 조승아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세 판의 대진을 살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대국이 가장 좀 승부적으로는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좀 승부가 궁금해지는 대결이고 또 위리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기사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대만으로 간 지 몇 년 됐는데 과연 얼마나 또 성장을 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조승아 선수는 이제 올해부터 세계대회를 계속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의 가장 총망과 있는 신의 이제 정사급 기사로 발돋움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결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많이 가는 대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주로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대국과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먼저 이 대국에 관련된 그런 대회, 그런 영상이 또 한 번 준비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 영상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샌드 아트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전날 그 개막식 장면인 영상인데요. 아직 한국 선수단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집중한 모습이죠. 네, 작년에는 각국의 이제 고유 의상을 입고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한복을 입고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올해는 좀 드레스 코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의상만 보더라도 어느 나라 선수구나 이렇게 감이 왔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다 비슷한 의상을 맞춰 입었고요.
네, 이렇게 선수들이 대회 전에 공연을 본다면 긴장이 좀 많이 풀어질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뭐 영상만 봐도 굉장히 중국에서 이 대회를 준비를 정말 크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푸저우시 그 인민정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 세계대회 개막식 중에서는 뭐 가장 화려하게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 또 뭐 한국, 중국, 일본 모든 선수들이 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오천원배가 아마도 이런 그 앞으로 이제 대회를 할 때 이런 추세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회들이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볼거리가 참 많은 대회인데요. 이렇게 여자 대회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함께 또 열리는 게 세계 인공지능 바둑 대회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1회 이제 5천 배 때부터 이어졌던 대회인데 지금 한참 대회가 치러지고 있죠. 지금 저희 이 본선 1회전보다 더 빨리 오전부터 대국이 시작이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지금 돌바람과 바둑이 이두 팀이 이제 출전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중국이 인공지능은 좀 강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인공지능들이 또 좀 실력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사람들 대결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대결 또 누가 우승할지도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바둑이는 지난해보다 올해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닐라제로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최강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를 지금 예선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요거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선수 이제 그 5,000배 4강 진출자와 인공지능의 또 기념대국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대회에서 우승을 한 인공지능과 이번 대회 이 4강 진출자 여자 선수들끼리 또 대국이 한번 치러지거든요. 네. 평소에는 인공지능과 대국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짜 우승자와 정식으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관심사고 여러모로 볼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는 4강전이 또 11월 달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국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이벤트 대회를 한번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대국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자, 조승아 선수와 의리진 선수의 대국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이 두 선수가 여자 바둑 대회에서 또 인연이 있어요. 네, 이리진 선수가 이제 잠깐 한국에서 국대 생활을 같이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자 바둑 리그 2017년이죠. 그때 조승아 선수와 이리진 선수가 또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할 겁니다.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국대 생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무 친할 텐데 오늘은 네. 좀 적으로 만나서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과연 이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오효진 선수와 임밍밍 선수의 대국도 좀 예상을 해보자면요. 네. 어떨까요? 저희가 그 임밍밍 선수의 그 조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알아봤죠. 네, 워낙 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어서 이 선수가 중국계의 그 미국 대표입니다. 미주 대표인데 중국에서 프로기사가 돼서 아마도 일찍 이제 이민을 가서 그쪽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남편도 프로기사죠. 프로기사죠. 네, 또 미국 그 중국계 역시 미국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세계 대회에는 사실 출전을 많이 했어요. 뭐 2013년부터 꾸준하게 미주 대표로 많이 출전을 했는데 아마 이 실력 자체가 기보도 사실 많지 않고요. 네. 저희가 좀 베일에 쌓여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실력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보다는 물론 강합니다. 예, 그 중국에서 입단을 한 프로기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승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또 대만의 선수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력이 좀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아, 큰일 나죠.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실력은 아니지만 한국의 이제 오유진 선수 대보면 지금 뭐 세계에서 정상을 다투는 기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리가 예상이 되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미주 대표 임밍밍 초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의 전력은 저희가 대국을 보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임밍밍 초단의 대국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오유진 선수. 이번 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24강전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밍밍 초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진행됩니다. 네, 지금 사진을 나왔죠. 사실 임민민 초단은 이렇게 사진으로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사진을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저는 이밍밍 초단의 그 사진을 그 남편인 라이언리 초단이 또 몽백 카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함께 찍은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바둑 두는 사진은 처음입니다. 네, 사실 뭐 저 옆에 대표 국기로만 미국으로 되어 있지 지금 외모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바둑 실력도 이제 그렇고요. 지금 요번에 또 같이 나온 그 미주 대표로 펑인 구단이 나오는데 네. 펑인 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대회에서 뭐 우승 경력도 있는 더 대단한 선수인데 역시 일찌감치 또 미국으로 보급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세계 대회는 미국 대표로 또 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뭔가 한국 기사들에 비해서는 이 중국계 중국 선수 중국 출신의 프로 기사들이 외국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밍민 초단의 남편인 라이언리 초단도요. 이 캐나다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이 다양한 대회에서 얼굴을 자주 보이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말씀하셨던 몽백컵 대회에서 천야오회 선수, 중국의 천야오회 선수를 이기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네. 자, 오늘 초반이 빠르네요, 생각보다요. 예, 요즘에 그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이 한중일 선수가 사실 초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두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물론 오늘 펼쳐지는 대회는 각자 2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대회이긴 한데 네. 이 초반에는 좀 시간을 좀 세이브를 시켜놓고 중후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빨리 두는 편이고요.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초반 포석이 네. 뭐 여자 기사, 특히 한국의 여자 기사들 중에서 가장 연구가 잘 돼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한번 경험했죠. 그 센코컵 때 저희가 특별 해설위원으로 한번 초대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 초반 정말 강의를 받았었잖아요. 그 그때 정도로 질문 참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만큼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빠르게 두고 있고 오늘 오유진 선수가 초반에 보면은 이 소목을 두고서 이쪽에 3-3을 두었어요. 3-3. 소목 3-3. 이게 조금 이채롭죠. 자, 초반은 많은 연구가 서로 되어 있는 만큼 좀 속도가 붙었고요. 아무래도 중후반에 이 속도, 시간 안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16명의 선수가 24강전을 두고 있고요. 이제 8명의 선수는 이제 16강 시드를 받았죠. 8명의 시드를 받은 선수를 보면 한국은 전년도 이제 우승과 준우승인 김채영, 최정 선수는 당연히 이제 시드를 받았고요. 네. 오정화 선수 같은 경우가 작년 8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8강 진출 성적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제 16강 시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위즈잉, 그리고 누이나이웨이, 그리고 왕청신 선수 3명의 선수가 지금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만, 지금 일본은 또 후지사와와 우에노 아사미 선수죠. 이 두 선수가 또 16강에 지금 진출이 돼 있어요. 대만에서는 지난 1회 대회에서는 이 헤이자자 선수와 양추셴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자, 올해에는 위리진 선수와 양추셴 선수 이렇게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에 항상 대만 대표로 단골 멤버였던 헤이자자 선수가 이번에 선발이 되질 못했어요. 선발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더라고요. 초청을 해서 개막식 때 보니까 헤이자자 선수가 뭐 거의 레드카펫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영상이 잡혔었는데 네. 네.
아마도 위리진 선수를 대만에서 이번에는 선발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자, 조금은 고민을 해보다가 우하규 쪽을 먼저 걸쳤습니다. 자, 임밍민 선수는 작년에도 이 대회를 출전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위징 선수에게 첫 판을 만났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좀 대진 눈이 없어요. 예, 작년에 위징, 올해는 오유진. 그래서 작년 위징 선수와 두었고, 사실 오유진 선수도 작년에 위징 선수와 만났죠. 그러네요. 네, 두 선수가 모두 위징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런 그- 두 선수가 올해는 만나게 됐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자, 이 대회가 이제 푸저우시, 이제 푸첸성이라고도 이제 보통 하는데, 이 푸첸성에서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 푸첸성이 그 살아있는 기성이라고 칭호를 하던 오청원 선생님의 고향이에요. 지금 이제 1914년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년도 더 됐죠. 예. 100한 지금 5년 5년 됐나요? 됐나요? 네, 105년 전에 전 선생님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오청원 선생님이 2014년에 작고하셨죠. 예, 백수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작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 생전에 대회가 열렸으면 더 네, 더 뜻깊지 좋았겠네요.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만큼 아마 전 세계 바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오청원 선생님을 기리는 대회를 작년부터 이제 이 푸저우시 푸첸성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오청원 선생님의 이름을 넣은 대회라서 그런지 약간 이벤트 대회로 치수고치기 대회 이런 것도 함께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벤트가 아니라 그건 대회보다도 더 피터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정말 목숨을 건 대회이기 때문에 네. 위험한가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인공지능이 한번 대신 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것도 괜찮네요. 네. 사실 오청원 구단, 오청원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오청원 기성이라고 표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표를 많이 하는데, 살아생전에는 이제 살아있는 기성이라는 호칭을 많이 받았죠. 예, 뭐 기성이라는 칭호를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사가 거의 유일합니다. 오청원 선생님이. 한중일 모두 거기에는 이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바둑계에는 정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기사이죠. 근데 오청원 선생님의 그 바둑을 보면은 가장 이제 이채로웠게 오늘도 나왔는데 3-3이 한번 나왔죠. 네, 3-3이. 그래서 오준 선수가 오늘 3-3 한번 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오유진 선수는 매년 초청받겠는데요. 그 일본의 그 슈샤이 명인과의 기념기 대결이 있었어요. 아주 뭐 유명한 대결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 오청원 선생님이 이제 저단진 시절에 슈샤이 명인과 지도기를 할 때 이 3-3을 두고 또 세 번째 수로 1,000원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화점을 두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는 바둑을 두었어요.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수들이 대부분 이 소목을 많이 두었고요. 네. 화점이나 3-3을 두는 거를 약간 금기시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수를 두면은 오히려 막 그 대선배에게 신뢰가 된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네. 소목으로 가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절에 1,000원을 초반에 두었으니 그것도 그 슈샤이 명인하면 일본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뭐 얘기들이 많았죠. 뭐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막 뭐 감히 선배를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결이 정말 유명한 대결인데 저는 사실 좀 이 선수들이 5,000원 배니까 네. 예, 흙을 잡은 선수가 한번 그거 한번 도우면 진짜 엄청난 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보고 아직은 없었죠. 예, 아직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첫 수에 이렇게 포석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시대에 1,000원을 놓기는 떨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임밍밍 초단은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29살이고요. 사실 세계 대회는 네, 많이 출전을 했었어요. 저희가 사실 항상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못 드려서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꾸준히 참가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세계 대회. 뭐 오청원 배도 그렇고 몽백합 배도 출전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미주 대표가 있는 대회는 다 거의 출전을 했었는데 뭐 보면 기보가 몇 개 있어요. 한국에 이제 유창혁 선수가 둔 기보도 있고 중국 선수 위징 선수가 둔 바둑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초중반까지는 팽팽하게 바둑을 만드는 바둑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중후반에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 전력을 좀 보면은 한중일 프로 현역으로 지금 뛰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한 수 아래고요. 하지만 미국 대표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이나 이런 그 미국 선수들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쪽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한국에 갓 입단한 입단 새내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정도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네. 자, 임밍민 초단과 오효진 6단의 대국입니다. 역시 그 임민하는 바둑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 조금 한 5, 6년 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좀 나오기 전에 바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크게 지금 두는 포석이. 예, 지금 이런 정석도 예전에 많이 나온 정석이죠. 여기를 베개 넣으면은 입구자를 누워서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었죠. 요거는 인공지능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변화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바둑 한참 많이 나올 때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나오니까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예, 이런 식의 바둑이 있었는데 오늘도 네.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즘 바둑에서는 거의 못 본 그렇죠.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그 초반에 이런 데를 걸쳐는 수도 잘 안 나오고 보통 3-3을 많이 파죠. 그리고 걸쳤을 때는 흙이 이렇게 두 칸 낮은 협공을 또 잘 안 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수는 이제 이렇게 바로 붙이고 한 칸 뛰는 수. 예, 걸쳤는데 협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거의 나오질 않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진행 가나요? 지금 뭐 임민민 선수가 이 선택을 한 이상은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3-3 뛰어드는 거 아니면 그냥 젖혀서 이렇게 두는 형태도 있는데 젖히고 한 점을 따내고 그리고 뭐 여기를 넣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나를자나 눈목자 가는 이런 형태도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3-3을 뛰어드는 형태를 더 많이 두죠. 귀에 실리를 주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3-3 뛰어드는 게 좀 더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수라서 그 수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오프닝 때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바둑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아마도 그 바둑을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바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승아 선수와 대만의 위리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초반 시작부터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아 선수는 98년생, 위리진 선수는 99년생.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1살이고요. 조승아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지금 저 이제 중국 대국 현장 사진이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조승아 이단이 오른쪽이고요. 조승아 이단이 왼쪽이고 사진상으로는, 영상상으로는 위리진 이단이 이제 100번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흑백을 가리고서 자리를 옮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대회다 보니까 돌통을 네. 옮기는군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대국을 옮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영상과 흑백이랑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왼쪽이 조승아 선수라는 거를. 머리를 묶은 선수가 그렇죠. 조승아 선수고요. 아, 재밌네요. 네, 오늘 요 대국은 또 오유진 선수와 임민민 선수의 대결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두 선수들은 한참 이제 인공지능도 연구 많이 할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포석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로 간에 눈목자를 굳혔습니다. 이렇게 눈목자 굳히고, 또 눈목자 굳히고. 네, 이런 수도 지금 위리젠 선수가 조승아 선수가 둔 이런 수도 네. 사실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많이 두는 수예요. 예전에는 2칸 또는 3칸을 벌린다면 위로 안 가고 보통 낮게 밑으로 그렇죠. 걸렸죠.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뭐 3칸 높은 벌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벌리는 수는 예전에 잘 안 두었던 수예요. 자, 이번에는 위리진 선수가 우변을 넓게 벌려갑니다. 네. 뭐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뭐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요 수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를 왜 그동안 사람들이 잘 두지 않았냐. 일단 너무 얇아요, 형태가. 여기 뛰어들었을 때도 집이 되질 않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도 이렇게 다가왔을 때도 뭐 붙이고 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도 이게 간격이 너무 넓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뛰어들면 또 맛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수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얇은 건 같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두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인공지능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평범하게 가면 상대방이 이렇게 중앙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해요. 이런 거를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많이 두는 수가 이제 어깨 짚음을 많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낮게 두면은 이런 데 낮게 두면은 이런 데를 어깨 짚거나 상대방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로 많이 둬요. 위로 두는 걸 많이 두고 그리고 위로 둔다면 사실 눈목자로도 둘 수 있는데 네. 얘는 좀 중복이라고 보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 좁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멀리 그리고 높게 벌려가는군요. 네, 특히 이제 여기가 한 칸이라도 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뛰어들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실전을 하나 걸쳐놓고 두었는데 여기가 없었을 때는 요 간격 차이도 좀 있어서 이런 형태에서 인공지능은 요 3칸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아 2단 올해부터 이제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 얼굴을 자주 보이지 않을까 싶은 기사인데요. 그렇죠. 이제 조승아 2단이 사실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자 바둑 리그에 뽑혀서 좋은 성적을 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랭킹 주로 한 10위권 정도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랭킹도 현재 지금 7위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선발전을 보면은 황룡사배 바로 일주일 전에 황룡사배 대회에서도 처음으로 선발전을 통과해서 대표 선수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오창원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 자체 성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드디어 세계 대회에 이렇게 조승아 선수 개인 입장으로는 계속 출전하는 원년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황용삽의 올해 첫 주자로 출전을 해서요. 아직 승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중국의 가오싱 선수와 만났었는데 그 대결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전혀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오싱 선수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가오싱 선수는 사실 뭐 충분히 뭐 질 수 있는 상대인데 바둑 내용 자체가 조승아 선수랑 조승아 2단의 바둑하고 너무 다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끌려다니면서 완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긴장을 많이 하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번 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네. 이번 오창원배에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이 세계대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달라요. 예,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황룡사배는 그런 다른 대회들이 물론 이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 주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감이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단체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죠.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24강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24강전입니다. 한국의 조승아 선수와 대만의 위리진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요거는 이제 사진이죠.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위리진 이단의 사진을 보니까 저 좀 더 어렸을 때 같아요. 네. 아, 지금보다요? 예, 그런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전 사진 같고. 네. 자, 위리진 이단이 한국에서 이제 같이 국대 생활도 하면서 잠깐 활동을 했었었는데, 인기가 많았죠. 대만의 그 헤이자자 선수와 함께 뭐 작은 요정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을 정도로. 뭐 별명이 예전에 리틀 헤이자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바둑 그 실력 자체의 성적은 한국, 중국, 일본 선수에 비해서 좀 못 미쳤죠. 그래서 그런 뚜렷한 성적은 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의 그 생활을 하면서 바둑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만으로 건너가서도 또 얼마 전에 또 우승을 했었다고 하죠. 네, 위리진 2단이 대만에서 지난해 2018년 대만 여자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 대회가 이 전기 대회까지 3회 연속 헤이자자 선수가 우승을 했던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사실 대만 선수로 세계대회에 출전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우승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만에서 이제 위리진 선수를 올해는 국가대표로 선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헤이자저 선수가 이번에 선발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가 이 한국 여자바둑 리그에서는 데뷔한 해가 같습니다. 2017년도인데요. 당시에 걷어낸 성적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조승아 이단은 데뷔 첫 해에 9승 5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선발도 이지명으로 바로 선발이 되었고요. 그것도 좀 파격적이었었는데 이지명으로서 9승 5패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뭐 이미 그 신예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위리진 선수는 5판을 두었는데 아무래도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선발이 제한이 돼 있었고요. 5번을 두었는데 초반에 4연패를 당하다가 네. 맨 마지막 대결에서 이제 박지은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여준 성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조승아 이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팀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성적은 조승아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세계대회로 봤을 때는 두 선수가 아직 뭐 이렇다 할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조승아 이단은 굉장한 힘바둑입니다. 전투를 아주 잘하고 대체로 좀 속기형 기사이고요. 힘이 아주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바둑 자체가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형화되지 않은 좀 자유롭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힘이 아주 좋은 기사인데 네. 위리진 이단은 좀 무난하게 두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평범하게 두면서 길게 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일단 뭐 너무나도 예상되는 게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집바둑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조승아 이단도 그게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런 스타일로 가면은. 그러니까 조승아 이단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난전으로 좀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은 더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리진 선수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보면은 그 대회 일정을 보면은 그 여자 선수들 대회 일정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지금 황룡사배가 끝나고 바로 며칠 후에 지금 예, 우청원배가 우청원배가 있고 또 계속 뭐 천태산배도 있고 계속 세계대가 지금 줄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곧 있으면 한국에서는 또 여자 바둑 리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위리진 선수가 역시 이거 준비된 수죠. 요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 두 칸이 없을 때도 붙이는 걸 많이 두는데 여기 붙이거나 또는 이쪽 붙이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 어디든 다 갖다 붙여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 눈목자 형태에서는 그리고 한 칸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수를 많이 두고요. 근데 이 붙여가는 수의 의미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만 받아도 귀의 맛이 다 없어져서 이걸 그냥 악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두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뭐 저희가 해설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붙이는 사람도 뭐 없었고요. 없고요. 이 형태는 나중에 둔다면은 이제 여길 붙이는 게 아니라 요 3, 쪽을 붙여가지고 이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이런 형태를 두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흙이 응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 나중에 귀의 맛을 보는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여기 갖다 붙이죠. 붙여만 놓고 다시 변을 또 받네요. 네. 자, 여기서는 사실 더 진행을 시키면 둔다면 이제 여기까지 젖히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치면은 이어서 이거는 귀 쪽에서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있거나 하면 이쪽을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붙여서 그냥 쉽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흙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젖혀가게 되면 이제 흙은 귀를 끊어가고 이렇게 귀를 끊어가고 나갈 때 꽉 이어둡니다. 이런 형태를 많이 두거든요. 이러고 뭐 손을 빼거나 또는 여기가 지금 보통 둘이 없을 때는 백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 형태를 많이 둬요. 이러고 나가서 끊을 때 젖히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고 따내고 일종의 정석과 같이 이렇게 많이 이런 진행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축으로 잡고 흙은 뭐 축머리를 쓰는 이런 형태가 이 형태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네. 물론 이제 여기 돌이 없을 때 많이 나왔고요. 야,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만 교환해놓고 그냥 한 칸을 띄웠습니다. 그냥 귀를 받아놓는 것도 괜찮을까요? 여기서요. 네. 흙이요. 받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나요? 이렇게 받겠죠? 이게 사실 참 조심스러운 게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만약 이렇게 뒀으면 진짜 속된 말로 지금 백이 뭐 하는 건가 이게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엄청나게 악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지금 흙이 하나 지켰는데 여기를 끼워서 지금 단수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정말 속된 말로 큰 실수를 했다. 아주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죠. 모든 예,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는 경우도 있고 이제 흙이 한 수를 더 두더라도 자체적으로는 굉장한 악수지만 선수를 잡아서 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뀌었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찬성 못 하겠습니다. 지금 백이 두는 이 형태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에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힘을 빌려볼까요? 네, AI도 여기서는 지금 흙의 다음 수를 여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 교환을 해두고 역시 인공지능이 사랑하는 붙이고 젖히는 이 형태를 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뭐 지금 49.9니까 뭐 사실상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백이 뛰어서 받는 것도 뭐 충분히 계속 둘만한 진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 여기가 좀 눈목자돼 있고 두 칸인 형태에서 하나 붙여놓고 한 칸 띄는 거는 미리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를 바로 둘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손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리진 선수도 이제 평소에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둔 거고요. 근데 뭐 흑 입장에서는 그냥 한 점을 잡아도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은 둔다면은 잡는 거고요. 만약에 손을 뺀다고 한다면 뭐 이런 데를 협공하거나 근데 협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대국 현장을 보니까 한 점을 잡은 걸로 보이죠. 여기 둔 것 같아요, 조승아이단이. 우상 쪽 네, 착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그렇게 두는 거죠. 네, 잡아두었습니다. 자, 귀를 내준 대신 백도 발빠르게 다른 곳을 먼저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좋으냐라고 평가를 할 때 기사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수나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돌들을 이렇게 두어져 있는 거를 이제 미리 좀 떼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눈목자인 형태에서 백이 그냥 한 칸을 띄니까 흑이 여기를 입구자로 지킨 거예요. 지키니까 백이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둔 거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형태에서 흑이 일단 여기 입구자 지킨 수. 일단은 지금 발이 느린 수죠. 당장은 여기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 일단 이상한 수예요. 이상한 수. 한 수 다 왔죠. 근데 백이 끼운 수. 아주 이상한 수. 더 네. 이상한 수. 더 이상한, 아주 이상한 수죠.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 이제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흑도 이상한 수 하나 두었고, 백도 이상한 수 하나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건데, 그냥 느끼기로는 뭔가 백이 좀 더 이상한 수를 두었기 때문에, 좀 큰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충분히 둘 만한 형태로 보입니다. 조승아 선수도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었기 네. 때문에 퀴를 받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위리전 선수는 요 붙이는 수, 이 수는 뭐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수고요. 이 수가 아니라면은 지금 형태에서는 여기를 씌워서 계속 키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늘어서 자, 노골적으로 그냥 이 우변 쪽을 키워가는 거죠. 여기 모양이 좋으니까. 젖히면 2단 하나 끊어놓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지켜두고 이 진행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형태는 나중에 흙이 여기를 뛰어들었을 때 이게 지금 잘 잡히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좀 모험이 있을 수 있죠. 네, 위험 부담이 크겠습니다. 네, 여기 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돌도 제가 보기에는 잡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마주보는 곳이 크다고 상변을 그냥 벌리는 것도 있을까요? 근데 둔다면은 지금은 여기가 워낙 튼튼해서 요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칸 더 가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는 흙이 뛰어들었을 때 이쪽에 흙돌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백이 이거 너무 많이 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가는 것이 무난한데 물론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여기죠. 붙이는 수. 예. 이거는 뭐 지금 AI, 사람 모두 할 거 없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수입니다. 네. 자, 우리진 선수도 늘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악이 쪽 붙이는 진행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리젠이단이 뭐 국내에서 활동하고 또 세계대회에 나오는 바둑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그 초중반까지는 잘 두는데 돌이 부딪히고 전투가 막 벌어졌을 때 또 복잡한 난전이 됐을 때 수익기 쪽에서 한중일 선수랑은 좀 차이를 좀 보였었거든요. 중반까지 잘 두다가도 한번 전투가 붙으면은 좀 무너지는 전형적인 이제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많이 뒀어요. 좀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대만에 넘어가면서 바둑이 많이 성장을 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곤 있는데 과연 이제 조승아 선수를 맞아서
어느 정도까지 바둑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해요. 뭐 모든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이 자국 내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 세계 대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더 인정을 받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이미 의진 선수는 뭐 2016년도에서도 대만 여류명인전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 여자 최강전에서도 우승을 했으니까요. 이미 대만에서는 인정받는 기사입니다. 이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 오청원배에서는 한번 좀 이겨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은 한중전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금 오유준 선수와 두는 임밍밍 선수가 중국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한중전이라 보기 좀 힘들고요. 이제 16강전부터 아마 한중전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여자 이제 그 세계 대회가 앞으로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남자 대회는 남자 대회보다도 여자 세계 대회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열릴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한 발 앞서 갔어요. 세계 대회에서. 중국에서는 지금 그거를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분노까지 하나요? 네, 제가 이제 그 듣기로는 아주 정확한 정보인데 중국에서는 남자는요 이미 한국에는 많이 앞서 있다라고 중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사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성적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았었죠, 최근에. 뭐 세계 대회에서 뭐 계속 중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한국한테 지금 우승권을 많이 뺏겼어요. 여자 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세계 대회도 지금 많이 열리고 있고 또 국가대표나 그 입단자 자체도 지금 여자 선수를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총력전이에요. 이제 남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자를 한국을 꼭 이겨야 된다 해서 그 원년이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위징, 왕청신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선수들도 있지만 이번에 황룡사 때 나왔던 뭐 가오싱 선수도 있었고 루민치안 또 저우홍이 선수죠. 이번에 또 황룡사에도 나왔었죠. 네. 굉장히 어린 선수들인데 이미 실력이 거의 정사급 기사들이 몇몇 있어요. 중국에서 정말 지금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국 팀에서 들으면은 많이 자극이 되겠는데요. 네, 아니 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중국은요, 좀 한국하고 다른 게 중국은 이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해요. 개인 레슨이요? 네, 개인 레슨을 해서 뭐 프로에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선수도 프로이기는 합니다만은 루민차이나 저우홍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어린 기사들은 중국의 정상급 기사, 뭐 커제나 뭐 천야우의 뭐 미이팅 이런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붙어서 레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아마도 국가대표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피는 거겠죠. 엄청난 혜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조금 느낌은 달라요. 한국은 좀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그 정도로 총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이번에 황룡사배에서 나왔었죠. 사실 저희가 그 다른 대결은 모르겠지만 김채영 선수가 저우홍이 선수에게 패한 그 대결은 사실 좀 충격이었죠. 확실히 중국에서 이렇게 여자 기사들에게 투자하고 공을 들이는 만큼 성적은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한중전 때 좀 더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한국과 대만의 대결인데 지금 일단 위리진 선수가 여기를 두었어요. 저의 좀 예상과는 좀 다른데요. 네. 예, 워낙 대세가 이제 요즘에 실리에 민감한 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감각이죠. 예전이었으면 여기를 많이 뒀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고풍으로 두었고 그러니까 이제 조승아 선수는 뭐 당연한 자리죠. 하나 붙여놓고 협공을 하고 다가오고 한 칸 뛰고
이러고 이제 100은 나를자 또는 이렇게 두 칸,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나를자 또는 지금은 이렇게 두게 되면 흙도 이제 이렇게 받아서 밑에가 자세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나를자로 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가장 평범한 기본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위리진 선수의 착점 차례고요. 옆에 영상을 보시면요. 조승아 선수는 좀 이렇게 블라우스로 단정한 네. 차림을 했고요. 위리진 선수는 맨투맨 티셔츠인가요? 조금은 더 편안해 캐주얼하죠. 보여요. 네네. 사실 이제 어제 개막식 때는 모든 각국의 선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고 이쁘게 입고 왔죠. 근데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대회뿐만이 아니라 남자 대회도 이제 요즘에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개막식 할 때 보면은 다들 옷을 뭐 본인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이쁜 옷, 멋있는 옷을 입고 오잖아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는 바둑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바둑도 이제는 스포츠고요. 프로 스포츠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선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바둑 리그에서도 팀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목에 둘러 매고서 그렇게 팀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 팀복도 입기도 하고 뭐 춘복, 하복 나눠서 옷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많이 발맞춰서 바둑도 변하고 있습니다.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대국 초반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국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개막식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레드카펫이에요. 이거 영화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네. 자, 지금 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창하오 선수 부부의 모습이었죠? 네. 오유진 선수. 네. 이 어린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같이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跟男子比赛的时候呢，就状态特别好的好，确实让很多人很惊 네, 讶。 대회 시작 전에 인터뷰 모습인데요. 네, 한국 선수단의 모습이고요. 최정 선수는 여유가 있어요. 네, 워낙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자, 오늘은 24강전이 진행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조승아 선수, 오유진 선수, 그리고 김혜민 선수가 대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리진 선수는 두 칸으로 뛰어서 받았네요. 네, 두 칸을 두고 입구자로 처리가 됐네요. 이 대회가 이제 중국은 좀 스타일이 크잖아요. 뭘 해도 좀 굉장히 대륙 스타일이 있는데 역시 이 대회도 좀 그런 거 보이는 것 같고 이 푸저우시에서 이 대회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이 의식을 했어요. 주변 시선을 세계 각국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정말 화려하게 개막식을 준비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이름이 오청원 배잖아요. 오청원의 푸저씨가 낳은 정말 뭐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알리기 위해서 더더욱구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왜 개막식 공연도요, 뭐 그냥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아트 공연도 하고
뭐 전통춤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다채로운 그런 공연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뭐 바둑 대회가 아니라 그냥 한 시의 행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개막식 영상을 보고 저 자리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유일한 대회였어요. 네, 아. 이 대회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음, 저희가 코치로 지금 홍미표 코치가 현재 같이 동행을 했는데 네. 부럽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네요. 자, 다시 위리진 선수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 푸첸성에서 이제 대결이 펼쳐지니까 저도 이제 푸첸성이 어디 있는 건가 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고요. 이 위치 자체가. 그리고 푸저시를 빛낸 인물들 하니까 거기에 오청원 선생님이 이름이 딱 있습니다. 정말 그 곳의 자랑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이제 태어나고 뭐 오청원 선생 일대기는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둑 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서 뭐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그 일본 프로 기사들 모두 이제 10번기로 뭐 대부분의 모든 기사들 대부분 실수를 고쳐버렸죠. 그래서 뭐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의 오청원 선생 일대기를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청원 선생님 하면은 그 바둑은 좋아하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전서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이 오청원 선생이 이제 그 이렇게까지 기성의 칭호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바둑만을 그냥 잘 둬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좀 리얼합니다. 예, 지금 대우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저렇게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네. 역시 중국 스타일은 좀 다른가 봅니다. 워낙 또 이 선수들이 팬이 많으니까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국 시간 10분이나 15분까지만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거의 50분이 넘었는데 아마 관계자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저희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청원 선생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네. 뭐 이런 왜 이 오청원은 그냥 단순한 그 바둑 잘 두는 기사가 아니고 이 바둑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두고 있고 접도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바둑 팬들이 다 보고 있는 이 현대 바둑을 거의 창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의 바둑은 어떻게 보면은 바둑판과 이런 그 크기 이런 건 다 똑같았지만 두는 수들은 사실 좀 한정돼 있었어요. 대부분 소목을 많이 두었고 바둑이 3선으로 주로 갔고요, 돌들이. 그래서 거의 모든 바둑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처음으로 화점, 아까 얘기했죠. 3-3도 얘기했고 네. 천원도 얘기했고 특히 중앙이 바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서 보여준 기사가 바로 오청원 구단입니다. 오청원 선생의 그 심포석이라는 게 바로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던 그런 수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자체를 한 단계, 뭐 두 단계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바둑의 그런 기반을 만든 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거의 뭐 창시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금도 남아있는 오청원 구단의 기보집이 있어요. 그 10번기를 포함한 그 기보집이 있는데 뭐 나온 지 정말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오청원 구단의 기보집을 보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기사가 필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모두들 좀 존경하는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바둑을 좀 돌아보면은 지금 일단 여기를 씌워갔죠. 이영태 지금 현재는 요 간격도 좋기 때문에 요 나를자 씌우는 수가 좋은 수로 보이고요. 흙이 이제 여기서 나를자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연결하는 수가 이제 밀고 가는 수가 있고요. 나를자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입구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입구자로 가는 형태는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막을 때 어딘가 끊으면 이 한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지는 게 선수가 되고 따낼 때 이렇게 중앙을 붙여가거나 하게 되면 계속 그 백한테 활용을 당하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입구자로 넘어가는 것은 가장 좋지가 않고요. 네. 한다면은 네. 나를자나 밀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집만 보면 이게 조금은 득인데 요거는 대신에 백이 계속해서 치받고 넘어갈 때 계속 젖혀가게 되면 늘게 되면 아주 틀어 막아서 아예 이쪽 돌과 연결이 되면서 중앙이 다 틀어 막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조승아 선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기 교환 자체는 백이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흙을 좀 눌러놨죠. 기분도 좋아 보이고요. 그 인공지능의 수치도 지금 흐름에서는 백이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인공지능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백을 그냥 시작과 동시에 백이 승률이 높죠. 7집반이기 때문에 7집반은 백이 좋다라고 이미 뭐 많은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뭐 이 정도 차이는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은 유리진 선수가 장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일감은 일단 여기를 너무 씌우고 싶어요. 이 모자 자리를. 이 두 점도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를 두면서 이 우변 쪽도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두었을 때 걱정거리가 뭐냐면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럼 백이 뭐 이렇게 띄어서 이거는 행마가 아주 좋은데 여기는 이제 흙이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가 문제예요. 아, 이 간격을 노리면서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러고 같이 끊는 싸움이 만들어지는데 요 싸움이죠. 일단 한눈에 보기에는 싸움 자체가 흙이 좀 유리한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끊어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씌우질 못한다면 그냥 한 칸을 평범하게 뛰는 거는 이렇게 뛰어가는 거는 이 자리를요. 네. 이 자리를 백이 이렇게 뛰어가는 거는 흙도 뛰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백 입장에서 너무 싱겁죠. 이 흙이 공격도 안 되는 데다가 우변 쪽으로 흙이 자연스럽게 돌이 막 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지금 두기 싫은 겁니다, 백이. 그럼 끊기기 싫어서 눈목자 말고 날일자 정도로 네. 가는 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수 같아요. 네, 눈목자가. 날일자가요. 말씀하신 대로 끊어가는 것도 막으면서 네, 어쨌든 여기를 두어서 흙이 붙여가게 되면 계속 젖혀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이 우변을 자연스럽게 씌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참고도는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늘고요. 귀를. 네, 여기 하나 교환. 이건 뭐 왜 나가는지 이런 거는 항상 합니다. 이걸 하고 아, 또 손을 빼요. 이쪽을 한 칸을 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크기 차단을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입구자 그리고 뭐 붙여가는 뭐 이런 이 싸움이 백이 된다는 건가요? 늘고 붙이고 지금 뭐 이런 흐름인데요. 3, 3 파고 나가고 늘고 밀고 여기 둘 때 젖히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이제 젖히면은 끊어지진 않죠. 있게 돼서 여기가 다 선수라서 여기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 진행대로만 된다면 이거는 백이 너무 잘 됐죠. 백이 지금 이쪽도 다 차지하고 중앙도 지금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흙을 중앙 쪽으로 밀어내도 백이 나쁘지 않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돌을
거의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갈수해야 되는지 뭐 도망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는 단계에서도 네. 과감하게 손을 뺍니다. 손을 빼고 잘 안 잡힌다고 이제 수습에 엄청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돌을 버립니다. 막 대마 같은 것도 이 돌을 버려 하는 순간 그냥 버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 돌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죠. 일단 살리는 걸 먼저 네. 생각하게 되죠.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판의 형세의 계산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 못하는 수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5,000원 배이기 때문에 이 5,000원 선생님 얘기를 좀 저희가 이제 간혹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5,000원 선생님의 얘기를 가장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저는 프로 되기 전에 선생님이나 사부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어떻게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유명한 기사들은 어떻게 공부했다 이렇게 자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5,000원 구단의 손을 보면은 이 왼손의 손가락 두 개가 휘어 있어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은 손이 두 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주 무거운 지금은 책들이 뭐 인터넷도 있고 뭐 기보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A4용지 한 장으로도 그렇죠. 볼 수 있죠. 근데 옛날엔 책들이 보시면 뭐 엄청 예전이니까 다들 엄청 두껍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5,000원 구단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보를 그 아버지가 어렵게 구해오면 책이 엄청 두껍고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왼손으로 들고서 이제 기보를 보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그걸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손가락이 휜 거예요. 책을 받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한번 따라해 봤어요, 예전에. 근데 절대 아니죠. 왜냐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손가락이 휠 정도로. 책이 무거워서 그 손가락 휠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게 네. 참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구단은 세계에서 뭐 가장 천재 기사 하면 가장 손꼽히는 기사인데 이 천재,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바둑의 재주를 갖고 있는 기사가 또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5,000원 구단이거든요. 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며칠이나 하셨어요? 네, 하루도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지금은 굉장히 단단하게 뒀어요. 야, 이거는 글쎄요, 나를 잊고자. 그러니까 위리진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 선수들의 기보를 봤을 때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느슨한 수들이 좀 나와요. 수들이 제가 봐도 이 입구자도 지금 그런 수 중에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가 보면 백이 붙이고 막을 때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안 했지만은 언제든지 두면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흑 백이 연결이 뭐 끊어지거나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입구자를 뒀다? 약간은 좀 느슨한 수죠. 예, 지금 너무 두텁게 둔 느낌은 있습니다. 두 칸의 간격이 생각보다는 단단해서 좀 더 갈 수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리고 이런 돌은 사실 가벼워서 흙이 막 억지로 끊게 되면은 그냥 적당히 버려도 사실 돼요. 지금 밑에도 이쪽도 지금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붙여서 둔다고 하는 맛이 있어서 그런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돌인데 너무나도 좀 단단해 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흙은 이제 한 칸 띄는 자세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입구 나를자를 두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나를자를 둔 것보다는 뭔가 좀 흙에 대한 압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영향력이 좀 덜합니다. 이 나를자를 붙여서 끊어가는 싸움은 어떨까요? 여기요. 네. 웃음만 이야. 나오시나요?
아니 생각도 못했어요. 아 이거 절대 뭐 제가 뭐 비웃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놀라신 것 네, 같아서. 놀랐습니다. 일단 축이 안 되니까. 이야. 네, 아니 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조승아 선수는 두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나요? 뭐 막상 두면 이것도 어려운데요, 싸움이. 거기 두진 않았네요. 네. 다행이네요. 역시 그러니까 이런 수를 흙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백에 두는 수들이 좀 느슨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날일자가 있었으면 흙이 지금 이런 데 못 뜁니다. 바로 공격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데를 백이 씌워가게 되면 이 둘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손을 못 빼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급소를 가잖아요. 이제 만약에 손을 빼면 네. 지금은 정말 이제 끊어가나요? 네, 아까 혜원 캐스터가 말했던 이 붙이는 수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딱 끊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승아 이단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어디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로든 뭐 이렇게든 지켜서 연결해라. 그럼 그때 뭐 붙이든가 나가게 되면 이 교환 자체가 지금 흙이 득이다.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 흙이 이쪽으로 진출하기에 자세가 굉장히 좋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런데 두 칸 뛴다거나 한 칸 뛴다거나 해서 자꾸 이 우변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키고 있기에도 백이 좀 발이 느린 거 아닌가요? 받아주고 싶지는 않죠. 예, 유리진 선수 백 입장에서도 뭐 그냥 고분고분 받아주고 싶진 않아요. 일단 조승아 선수가 급소의 자리를 잘 지금 찔러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체로도 사실 좋은 자리거든요. 그냥도 두고 싶은 곳인데 뭔가 딱 제격이죠. 이번에 그 오청원배 24명의 선수 중에서 오청원 선생님과 가장 인연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혜연 씨는? 일본 선수일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가장 인연이 있는, 가장 뭔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알려주시면 그럴 안 돼요? 생각은 없었는데 뭐 퀴즈를 푸는 시청자 퀴즈로 낼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상품을 끝나기 전까지 네, 준비된 게 연락 있나요? 주시면. 네. 담당 PD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네. 안 되는 거. 이번에 그 한국, 중국, 일본 또 북미, 뭐 미주, 유럽 해서 지금 24명의 여자 선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선수인데 그 우청원 선생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아시겠죠, 이제? 우청원 선생의 살아생전에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남자 제자가 바로 이제 저희 그 중국식 표현으로 리나이펑. 예, 저희는 임혜봉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리나이펑 구단이 이제 오청원 구단의 제자고요. 그리고 여자 제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네, 전혀 모르신다는 걸 네, 연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그 이번에 대표로 나왔죠. 누이나이웨이. 예, 누이나이 선수가 오청원 구단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생전에도 오청원 구단이 세계대회 같은 데 자리를 했을 때 루이나이 구단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뭐 보통의 인연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위리진 선수가 아직까지는 생각 시간을 좀 더 사용해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이렇다 할 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조승아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자, 한국의 조승아 2단과 대만의 위리진 2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100이 받기는 받아야겠죠. 네, 지금 끊어지는 수가 지금은 좀 약간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 뭐 행마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뭐 어딜 받아도 다 받기 싫은 곳이거든요. 조승아 2단이 착점을 하는 거 봐서는 위리진 선수가 지금 이미 착점을 했어요. 이번에 사실 한국 선수단이 보면 6명의 선수인데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7명이고 일본이 5명인데 원래 국가 시드는 이제 5명이에요. 일본하고 똑같이.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시드가 있죠. 김채영, 최정 선수가 시드라서 우승, 준우승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명이 출전자인데 약간 좀 그쵸. 원래는 국가 시드가 4명이에요. 4명인데 일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류에이코 선수가 와일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중일의 좀 이렇게 숫자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주최 측이기 때문에 7명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 선수들을 보면은 한국이 지금 최정, 오유진, 김채영, 오정아, 김혜민, 조승아 순서인데요. 이게 현재 랭킹으로 보면 1, 2, 3, 5, 6, 7이에요. 그러니까 4위 선수가 없는데 4위 선수가 이제 조혜영 구단인데 조혜영 구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요일 날 대국을 하질 않죠. 그래서 선발전을 네, 아예 선발전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수 중에 랭킹 순서대로 다 나왔어요. 말 그대로 최강의 선수로 지금 구성이 됐고요. 보면은 최정 김채영 선수는 전년도 우승준 우승 시드를 받았고 오정화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이제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승아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대표 상비군 자체 리그전에서 성적 우수자로 시드를 받은 거고요. 네. 유일하게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뽑힌 선수가 바로 김혜민 선수예요. 김혜민 선수가 대단한 것이 이제 한국 나이로 30 몇 살이죠? 34시죠. 34시예요. 한국 나이로 34시인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출산을 하면서 또 육아도 병행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20대, 막 10대 선수들도 있는데 네. 그 와중에 그 선발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랭킹도 지금 6위예요. 굉장히 많이 또 여전히 10위권 내에 있는 선수고 대단한 선수죠. 김혜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최강의 선수들이 선발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 중국도 보시면 뭐 위징, 루이, 왕청신, 리허까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보면 이제 이번에 가오싱, 또 루민치안, 왕샹 이런 선수들이 포함됐는데 이 선수들이 20대 이제 초반의 나이인데 이미 다 실력들이 강하죠. 여기에 이제 그 이번에 그 황룡사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저우홍이 선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게 약간 의외입니다. 근데 워낙 중국은 또 이 신예라고 해도 실력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홍희 선수가 출전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최 측에서 와일드 카드를 저홍희 선수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중국이 많으니까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저우윤 선수가 없는데 지금 출전 선수 중에서는 루민치안 선수, 그러니까 중국에서 루민치안 선수 20살이죠. 가장 어립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미 중국 내의 별명이 여자 커제, 여자 커제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자 커제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둑 스타일이며 어떤 그 기재며 또 그만큼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별명만 들어봐도 중국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인지 딱 보이네요. 네, 루민치안 선수 그리고 저우홍이 선수 이 두 선수가 가장 핫한 선수고 그리고 이번에 그 LG배 통합 예선에 나왔었죠. 그 우이밍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200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007년생이면 중학생 나이인가요? 이 선수가 근데 또 예선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세계대회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지금 여성 선수들의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국가대표 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타도 한국을 그만큼 외치고 있는 거죠. 이거 한국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기자회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이 최정에 대해서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가질 정도야.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관심이 많아요. 최정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위징 선수를 제외하면 최정 선수와 대적할 만한 중국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좀 아주 뭐 유주의 대상이죠. 그렇죠. 중국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의 1인자를 꺾어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회 대회 때는 이 위징 선수를 김채영 선수가 잡았잖아요, 중결승.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우승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김채영, 그러니까 최정, 오유진, 김채영 이 트로이카죠. 여기가 지금 가장 강한 선수이고, 사실 3대 3으로 붙으면은 한국이 오히려 좀 나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한국은 최정, 오정화, 오유진, 김채영이고 중국은 위징 그리고 루이, 왕청싱 요게 이제 이렇게 될까요? 트로이카라고 보는데 이렇게만 붙으면 한국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난다. 5대 5, 뭐 10대 10,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숫자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냥 중국 바둑과 한국 바둑의 그런 숫자 차이니까요. 네, 일단 뭐 인구에서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상위 클래스에서도 일단 세계대 우승자들이 지금 거의 다 중국 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남자 쪽은 중국이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네, 역시 유리진 선수도 지켜갔죠. 그냥 이쪽 지켜가고 하나 늘어놓고 그리고 나를자. 오늘 대국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무난하게 두네요. 싸움 한번 펼치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은 의리진 선수가 더 선호하는 진행이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런데요. 바둑 흐름을 보면은 백이 좀 느슨한 수가 몇 번 있었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요 입구자 dun수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싸움은 없었지만 흑 입장에서도 뭐 전혀 나쁠 게 없는 오히려 지금 뭐 인공지능만 놓고 보면은 사실 거의 5대 5인데 저는 사실 그냥 저거보다는 확실히 흑이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프 나온 거보다는. 흑이 일단 확실한 확정가가 일단 여기 집 있고 여기가 몇 집이죠? 뭐 25집은 확실한 집이고 여기까지 45, 뭐 한 55집 정도는 거의 확실한 집이 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흑이 좀 두기 편한 바둑입니다. (24강) 대진 중에서는 가장 빅카드라면 역시 일본의 세이민 선수와 중국의 가오싱 선수의 대결이죠. 뭐 세이민 선수가 지금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좀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뭐 얼마 전까지 일본 1인자였고요. 그리고 가오싱 선수는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핫한 최근에 국제대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떠오른 신예 뭐 이렇게 네. 봐도 되겠죠. 그리고 가오신 선수가 또 뭐 저희가 이제 외모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 가오신 선수가 외모가 뭐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은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 중국 고대 미인을 닮았다. 네, 굉장히 그 얼굴 자체 상이 그래요. 저희가 그 중국 고대 미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봤는데 그럼 그 사진을 예, 닮은 그렇죠. 그 전형적인 중국 그 미인 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4대 미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의 4대 미인. 양귀비, 뭐 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네. 거기 보면은 그런 그 전형적인 미인과
얼굴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더 화제가 됐고 또 바둑도 잘 두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몽백카페에서도 중국의 첫 주자로 나와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갔잖아요. 황룡사. 황룡사 예, 그렇죠. 배에서요. 그리고 가오신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그 2019 여자 바둑리그에 또 용병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바둑 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이대국도 좀 궁금해요. 그 미주 대표인 펑원 선수와 네. 중국의 루민치안 선수. 그렇죠. 펑인 선수도 중국에서 정사급 기사로 활약을 하다가 뭐 세계대회도 막 출전을 했었는데 거의 루이나이 선수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대회만 이제 참가를 하고 보급을 좀 더 많이 하는 기사인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밌는 얘기거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승부 자체는 지금 뭐 가장 정말 날이 서 있는 루민치안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은 루민치안 선수 쪽으로 기운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 선수들이 24강에서 모두 중국 선수들을 만나게 돼서요. 진짜 일본 여자 바둑에서는 좀 암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나오기 너무 힘든 건데요. 4명이 모두 중국을 만나고 한국은 모두 중국을 피하고 야, 이건 진짜 누가 추첨을 했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상을 줘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잘 뽑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날일자로 지켜뒀네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집을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흙이 밀면은 계속 젖혀서 여기 두면은 이때 여기 하나 밀어서 교환을 해두고 뭐 치받거나 늘거나 하면은 이렇게 2단 젖혀서 정말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백이 너무 잘 됐죠. 이건 백의 주문이고요. 이거 날일자 두어지고 나니까 만만치 않은 수입니다. 흙이 이제 지금 미는 것보다는 날일자 정도가 일단은 일감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약간은 흙의 형태가 엷어서 백이 이제는 여기서 활용을 했을 때 좀 기분이 나빠요. 나와서 끊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흙이 행마가 이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죠. 아예 천원 쪽으로 날일자는 어떨까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가고 다음에 차단하는 거 보면서 백이 밀어가게 되면 그때 아예 깊숙하게 이런 데 뛰어들 수도 있거든요. 아예 특공대를 그냥 침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두네요. 이 수를 뒀다는 얘기는 백이 이제 여기 흙이 다음에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받으면 이 자리를 받으면 날일자 정도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두는 거고 어차피 조승하 선수는 여기를 백이 뭐 하나 더 지키더라도 이런 데 지키더라도 여기 밑에도 여기가 좀 터져 있잖아요. 밑에 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집은 내어줘도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형태는 지금 그 위리진 선수가 여기를 지금 어느 순간 빨리 해야 돼요. 붙이는 수 이 자리를. 왜냐면 흙이 이 자리 막아버리면 이거 다 그냥 집이거든요. 정말 너무 크게 들어가죠, 집이. 그래서 이걸 그냥 늘어서 교환하기에는 뭔가 좀 아까워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돌이 이런데 이쪽에 왔을 때 이런데 백돌이 왔을 때 이 끼우는 거 같은 걸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워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끼다가 흙이 여기 딱 당하면 눈물 나죠. 한 손에 다 집이 돼 버리니까. 지금은 자체로 여기 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붙여서 흙이 이으면 여기 뭐 꽉 이어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둬도 이거 자체로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흙도 좀 네, 얇아지네요. 거의 받아야 되나 붙이면은 거의 이렇게 쌍립 형태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환은 제가 보기엔 지금 백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만이라도 놓는 게 그럼 득인가요? 네, 이거 자체로 지불은 확실히 득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쪽에 두었을 때 좀 아깝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하는 거고요. 좀 이런 화면도 나오네요. 네. 야, 이게 역시 이게 생방송이죠. 리얼하네요. 네, 이게 실시간 중계 백미죠. 예. 야, 처음 봤어요. 저렇게 대국 중계하는데. 등으로. 저기는 그냥 들어가네요. 이렇게 지금 저 반바지를 입은 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가 보기엔 거의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신선하네요. 굉장히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분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전문 바둑 방송이 있는 데가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중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세계대회일 경우, 특히 이제 중국 주최 세계대회일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은 뭐 이제 바둑 방송하면 다들 뭐 척하면 척. 그러니까 알아서 착착착착 딱 네. 되잖아요. 이제 바둑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볼거리 시청자들 보여주는 건 맞는데 저게 이제 대국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저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하면은 대국자들이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10분, 15분 정도 찍고 그리고 카메라를 뭐 중계를 할 거였으면 미리 설치를 하죠, 보통. 지금 저희도 지금 미리 설치한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찍어버리면 지금 저런 건 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24강 대국이 8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1번 판부터 한 5분, 10분씩 계속 이분이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국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대회 주최 측과는 미리 얘기는 됐겠죠. 아이, 네. 그랬겠죠. 네.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받는 한 수 아닐까요? 이쪽을요? 네. 아니, 백도 지금은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딱히 안 둔다고 해도 흙이 뭐 뛰어드는 자리 돼도 그렇게 아프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 백돌이 있으면 받는 게 너무나도 큰 수인데 지금 밑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길 받아도 이렇게 지켜도 여기 밑에가 터져 있어서 큰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백은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쪽 붙여서 여기 교환하고 예, 이런 자리를 지금 붙여서 교환하고 백이 붙여겠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받으면 그때 뭐 아예 이런 데를 지키는 것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노골적으로 그냥 집을 짓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난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받을지 고민되는 자리가 계속 위리진 선수에게 오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6명의 정예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24강전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